무릎을 구부리는 일이 잦은 한국인의 좌식 생활. 무릎 관절염은 물론 다리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벌써 이 간격이 다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건강을 자부하는 운동 마니아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릴지 모른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무릎 건강. 서울의 한 마라톤 동호회에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이 모임의 회장인 정수영 씨는 마라톤 경력 16년 차. 그런데 최근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 7년 전에 이 동아 마라톤 뛰고 나서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출근도 못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했어요. 정형외과 가서요. 그리고 완치가 됐어요. 됐는데 또 요번에 이제 동아 마라톤 시청해놓고 아무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30km, 뭐 35km 이렇게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고. 하고 주전자하고 다들 잘 뛰시지만 그 19년째 마라톤을 하고 있는 이준석 씨도 요즘 무릎이 말썽이다. 10개월 전 시작된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35km 이후부터 승부를 거시면은 좀 제가 이렇게 걷는데 걷다가 한 뭐 10m, 15m 정도만 가도 사실 이렇게 그다음에 더 발을 걷기가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 일주일에 3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하루 1시간 반 정도 달리고 있다.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만 뛰고 나면 여지없이 무릎 통증이 찾아와 두 사람을 괴롭힌다. 하지만 달리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 상 받은 거 하고요. 이제 이게 100km 뛴 거, 이것도 100km 안주. 지난 16년 동안 정수영 씨가 출전한 대회만도 수십 개. 실력이 좋아 대부분 순위권 안에 들었다. 대회에서 받은 상패들은 그녀의 가장 큰 자랑거리. 이번 마라톤 대회를 위해 진통제까지 먹어가며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정수영 씨. 아들은 그런 엄마가 안쓰럽기만 하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무릎 아프셔도 그냥 크게 내색은 안 하시는데 병원 가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뛰시는 게 좀 안쓰럽긴 하죠. (20년) 가까이 마라톤을 해오고 있는 정수영 씨와 이준석 씨. 두 사람의 무릎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지금 뛰시고 지금 못 뛰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뭔가 통증을 참아가며 이대로 계속 뛰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 넘어선다.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서 부상. 정수영 씨는 연골엔 큰 문제가 없지만 관절에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에 어떤 이상,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이나 인대 같은 게 손상이 생기면 거기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물보다 좀 많아지거든요. 관절에 뭔가 이렇게 뺑뺑하게 들어차면 제대로 이제 안 움직이겠죠. 끝까지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반면 이준석 씨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큼 삐져나가 있어요. 면으로 연골이 찢어지면서 손상이 왔고 여기 색깔 변화. 연골판은 밖으로 밀려나가 있다. 자극이 되는 게. 무릎 관절은 연골과 연골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적 다리뼈와 정강이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은 무릎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달리기를 하면 체중의 2배 이상의 충격이 다리로 전달되는데 과도한 달리기는 연골에 손상을 가져온다. 이것을 러너슨이라고 한다. 제 생각에는 반복적으로 무릎에 충격을 계속 주는 운동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달리기는 계속 쾅쾅쾅 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계속 주는데 이제 사이클이나 수영은 그런 충격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바꾸시고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신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마라톤 이제 다시 하시고 싶으시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보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44세 문병길 씨. 그는 지난해부터 잠시 쉬던 축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엔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특별히 접치고 그런 적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무릎이 이렇게 막 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진단을 좀 했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해서 수술하자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쭉 쉬었다가 한 3년 정도 쉬었어요. 조기 축구의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품들은 필수. 하지만 통증이 괴롭긴 해도 축구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 됐어요? 네, 축구하다 염증 생겨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약도 먹고 파스 뿌리고. 7년 전 반월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문병길 씨. 축구를 하다가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이유는 뭘까? 그나마 계속 운동을 잘 하시.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하는 반월 연골판은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열되는데 한 번 찢어진 연골판은 재생되지 않고 관절염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과거에 한 연구에 따르면 반월 연골판 손상은 서양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의 발병률은 10%가 넘지만 미국에서는 3에서 5%에 불과했다. 과거에 반월성 연골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를 방치했다가 결국 7년 후에 저희가 본 MRI에서는 그림을 보인 이 부위만큼이 반월성 연골이 이제 닳아서 거의 소실된 상태입니다.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는 축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심각한 무릎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축구가 발로 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상지에 비해서 다리 쪽에 힘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상대방의 동작을 피하면서 속이면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공을 드리블을 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발목과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섰다가 이렇게 비트는 자세 때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나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축구에서 무릎 손상은 상당히 좀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 씨는 반월 연골판이 반 이상 소실된 상태. 이제는 내 몸을 위해서 좀 증상을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난 수술 안 해. 나는 축구할 거야. 나는 등산할 거야. 이걸 맞춰놓고 자기 몸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면 혹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병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에 절반 이상이 자가 치료를 한다고 답했다. 무릎 연골에 손상을 입을 정도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오는 거를 간과하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반월상 연골이 동반 파열이 되고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 예도 결국 다리가 휘어서 이제는 직장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출근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로 이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게 됐는데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배석희 씨. 그녀도 최근 체중이 20kg 늘면서 무릎 통증이 찾아왔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몸매가 뭐 S라인은 안 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뚱뚱하진 않죠. 근데 좀 약간 뚱뚱해진 것 같아요.
좀 느끼세요, 본인? 네네, 무거워요. 어깨, 골반, 무릎. 한창 통증이 심할 땐 집안일은커녕 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다. 하다못해 물을 먹고 싶은데 누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치사한 거예요. 정말 치사해요. 예. 누구한테, 남편한테 얘기해봐요.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짜증내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제가 못 가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뒹굴러서 갈 때도 있었어요. 진짜 아팠을 때는. 아이고, 힘써. 아이고. 배석희 씨가 일하는 이곳 요양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걷는 것이 힘든 어르신들이 대부분. 일이죠. 휠체어 타시다가 이거 타시는 게 목표예요. 그녀는 이곳에서 무릎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이 무릎을 잘 사용해야겠다. 무릎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래를 벌써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 봤어요.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갑작스런 체중 증가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장성은 씨와 배석희 씨. 그대로 왼쪽 발만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두 사람의 무릎 상태를 알아봤다. 뒤꿈치도 살짝만 앞쪽으로 해주시고. 아프세요? 네. 어느 쪽이 좀 더 심하세요? 배석희 씨는 퇴행성 관절염 4단계 중 3단계로 나타났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장성은 씨는 이제 막 1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거는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릎에도 힘이 걸려서도 무릎에 건강에 안 좋지만 그거 외에도 근육을 대체하는 거예요, 지방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생길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자꾸 약해지겠죠.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뼈랑 뼈 사이에 힘이 계속 연골로만 걸리죠. 무릎 관절염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체중이 5kg 이상 감소하면 무릎 관절염의 발병률은 50% 감소한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사람의 허벅지 근력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서 작용하는 근육의 활성도를 알아보는 검사. 네, 이것이 지금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왼쪽 무릎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배석희 씨의 경우 허벅지 근력 역시 왼쪽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지 근력이 낮은 여성들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약 5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무릎 관절은 뼈, 허벅지 근육, 그리고 인대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 유지된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다면 관절에 힘이 많이 가므로 손상되기가 쉽고 반대의 경우라면 관절이 받는 힘이 줄어든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 자체에 가해지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의 연골이라든가 인대 같은 경우 힘을 덜 받게 되겠습니다. 즉, 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닳지 않고 결국 그것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평소 무릎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고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퇴행성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쪼그려 앉기가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릎 안쪽이 아프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걷고 난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올해 63세의 박명순 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식당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하고 이렇게
탔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이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순간에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릎의 반월 연골판이 노화로 인해 약해져 일상적인 활동 중에 파열된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신호등 건너다가 갑자기 딱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평지를 걷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릎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일상적인 정도의 그런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붓는. 반월 연골판 파열은 노화가 진행되며 흔히 발생하는데 50세 이상에서는 3분의 1 이상 그 증상이 나타난다. 젊은 사람들의 실제 연골판이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연골판은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매끈한 20대의 연골판에 비해 50대의 연골판은 전체적으로 손상된 모습이다. 퇴행성 변화가 없이 건강한 연골판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탱탱해요, 조직 자체가. 그래서 봉합 자체도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점점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고 얘네가 변성이 되면서 가뜩이나 이제 혈행이 안 좋은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화까지 되니까 봉합을 해도 잘 붙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왼쪽은 괜찮으세요? 박명순 씨는 2, 3개월가량 약물 치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중년 이후 흔히 나타나는 반월 연골판 파열의 경우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택하는 것이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있다. 이게 급하게 발생된 손상 자체가 아니고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으로 주변에 동반되어 있는 염증, 통증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2, 3개월 정도 좀 증상이 좋아지고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근력 운동, 하체, 복부 이런 쪽의 근력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수술 없이도 좀 지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60세의 이향순 씨. 그녀는 요즘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다. 무릎이 아프면서 점점 휘어지기 시작한 다리는 어느새 O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걷는 것이 더 불편해졌다. 남들이 운동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운동에 푹 빠져 살았다는 이향순 씨. 그래서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나? 그래 생각했어. 나름 다닐 때 예전에 이제 등산을 가면 막 뛰어내려왔어. 제일 먼저 막. 내려오는 게 네네네. 날라다녔어. 나는 생전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무릎이. 뭐든지 이게 나이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나이보다 앞서가서 그래. 많이 썼어. 결론은 그래, 많이 썼어. 결론은 많이 썼어 그래.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집 앞 공원을 걷는 것도 벅차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우울증도 찾아왔다. 골프 치는데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내가 어딜 많이 다니는데 못 다니니까 많이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갔을 때 못 가고 그럴 때 지금도 막 그게 되게 속상했었어요. 상실감 같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벌써 4년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 그녀는 줄기세포 투여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수술하면 선생님이 내가 엄청 두렵게 막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단 좀 재활이 힘들지 좋아지실 거라 그래서 믿고 있어요. 이향순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관절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뼈를 감싸고 있어야 할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뼈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무릎 관절의 줄기세포 투여술은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식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무릎을 절개한 다음 뼈에 구멍을 뚫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주입한다. 줄기세포 투여술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에게 권해진다. 자, 관절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다기보다는 안쪽 부위의 연골만 완전히 닳아 있어서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였고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해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고 나이도 아직 좀 젊으신 편이라서 평생 인공관절을 못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재생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철원 교수팀이 지난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치료는 환자들의 무릎 관절염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수술 다음 날 회복 중인 이향순 씨를 찾았다. 오늘 운동 잘 하셨어요? 네. 예,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어제보다 많이. 수술 하루 만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땅에 발을 딛는 것은 금해야 한다. 이렇게 다녔어요. 재생된 조직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발 디딘 거를 한 3개월간 제한합니다. 통증 자체는 일주일이면 대개는 일주일, 뭐 2주일 오래 가시는 분도 그 정도면은 되게 회복하십니다. 수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재활 과정이 중요하다. 통증은 있는데요. 이제 3개월 동안 발을 땅에 못 디딘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3개월이 지나면 이게 많이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봄에는 하루도 쉴 날이 없다. 그런데 밭일을 나가는 할머니들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다. 요 걸으면 뼈가 막 닿는 것 같이 아파서 못 걸어. 이 뼈가 이렇게 맞히는 것 같아갖고 걸음 걸으려면 아파. 여기가 아무튼 저녁에는 시리고 애리고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이 다리가 편한가. 그래서 자는 잠도 깨어요. 자다가도. 무릎 통증 때문에 집에서 10분 거리의 밭까지 걸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밭일을 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힘이 든다. 내 마음대로 못 일어나. 짚고 한 바퀴 돌아야지. 예. 누가 뭐 엄살한다고지 그렇게 모르지 이렇게 아픈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간이 의자가 생겨 편해졌다지만 무릎을 굽히고 앉아야 하는 건 여전하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구부리고 앉았고 막 하고 막 자기 몸을 생각하지를 안 했어요. 나 자신을.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해온 지 수십 년. 그동안 무릎은 그야말로 고장이 났다. 집안에서의 생활도 밭일을 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파가 있지만 거의 앉는 법이 없고 집안일을 할 때나 쉴 때도 대부분 바닥에서 생활한다. 의자로 앉아서 하면 더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아요. 막 소쿠리 갖다 또 올려놔야 하고 막 또 가져가야 하고 그냥 갖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캐는 게 편하긴 하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엌에 버젓이 식탁이 있지만 한쪽에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바닥에 앉는 일이 힘들다 해도 수십 년 길들여진 습관 탓에 모든 생활은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일하기를 반복해온 세 사람. 좌식 생활에 길들여진 이들의 무릎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아프죠. 이게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꿇고 생활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아프신데, 예, 아프죠. 예. 세 사람 모두 무릎 통증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다리가 휘어져 있다. 그래서 오장주 할머님 보시면 오른쪽이 굉장히 더 많이 휘었어요, 다리가. 왼쪽도 휘었지만은 진짜로 보시면 이렇게. 오장주 할머니의 다리가 가장 많이 변형되어 있었는데 두 다리 모두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안쪽 연골은 거의 닳아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연골은 점차 약해진다. 연골이 닳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며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게 생리 반응이라.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머님들이 이제 땅바닥, 방바닥 이렇게 거의 입식생도 안 하고 그냥 좌식 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 때 걸어 다닐 때는 이렇게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쭈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무릎이 뒤틀려져요. 이렇게 뒤틀려지면서 빠져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잘 때 우리가 하중이 1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은 100이 떨어져요. 100.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쭈그리고 있는 자세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를 할 경우 무릎 관절은 완전히 접히는데 이때 폈을 때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받아 연골에 손상이 오는 것이다. 세 사람은 한 달간 입식 위주의 생활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보기로 했다. 누워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고 무릎을 편 채로 45도 정도 들어 올린 다음 발등을 폈다 당겼다를 반복한다. 의자에 앉아서는 30도 정도의 각도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벽에 붙여놓으시고. 한 달 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이제 수시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수시로 하시는 것이고 오랜 좌식 생활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던 오장주 할머니와 그의 이웃들을 다시 만났다. 근력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조금 걸다 보면은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좋아졌어. 진짜. 난 진짜 좋아져. 나저 양로당밖에 못 나왔어. 근데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많이 걸어왔지. 더해 가고 뭐 하는데 요즘은 한 달 전만 해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밭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세 사람. 요즘은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30분 정도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힘을 주고요. 자, 하나. 아이 왜 그래요? 자, 하나. 팔만. 뭐 이상한 애 있어. 여기 하고 이거 무엇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은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먼저 누운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다음 무릎을 편 채로 45도 정도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등을 폈다 당겼다를 반복한다. 의자에 앉아서는 30도 정도의 각도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자,
물팍을 하나 이렇게 하나 하고요. 이래 하고 다리를 하나 피세요. 예. 그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웃들의 반응도 좋다. 여덟, 불. 조금. 저도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운동을 하니까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하나, 둘. 운동을 그저 귀찮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무릎에 서서히 변화를 느끼면서부터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둘, 셋, 넷. 생활 습관도 바뀌었다. 바닥에서 사용하던 상을 없애고 이제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한다. TV를 보거나 빨래를 갤 때도 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는다. 의자에 앉을 때는 틈틈이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먹는 게 참 편하고 무리가 안 오고 좋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나니 이제 의자 생활이 편해졌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 여기서 앉으려면 막 손을 양쪽 짚고 한 바퀴로 돌아야 해요. 그래야 일어나죠.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일어나지. 응. 그냥 괜찮아요. 여기 앉는 게 굉장히 편해요. 내가 나이가 돼갖고 참 이렇게 벌써 이렇게 노화가 와가지고 이런다 하면은 그냥 자신이 어떻게 슬퍼지고 그래. 근데 안 아플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재미가 있죠. 이게 안 아프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약도 복용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좋아졌으면 좋지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좋아지기를 바래요. 다시 병원을 찾은 세 사람. 한 달 전과 비교해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간 것 같아요. 예. 바스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증상의 정도를 수치화해 통증 척도를 나타낸다. 그럼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3하고 인대 3. 이제 이 세 분 다 바스 스쿼트한 것이 7, 8에서 3, 4로 굉장히 개선이 됐죠. 바스 스쿼트 7, 8이라는 것은 통증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만 3, 4로 호전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도 일상생활 정도는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꾸준히 무릎 강화 운동을 해온 것도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오늘 허벅지 근력을 재보니까 근외 둘레를 전번에 46인데 오늘 48.5. 2.5가 좋아졌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근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나시기만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것은 무릎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치유력도 떨어지고 또 누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정도 버텼지만 그 이후에 계속 누적된 것들이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내가 못 움직이고 못 걸어 다니면 그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제가 있는 무릎을 빨리 고쳐서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